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래프와 정비례, 반비례 96번부터 보겠습니다. 일정 길이의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 y는 열차의 속력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열차의 속력이 시속 120km일 때 걸리는 시간은 6분이라고 한다. 열차가 90km로 달린다면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x와 y가 반비례하니까요. 자, y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분의 a 또는 xy는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속력이 120일 때 시간이 6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단위를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응용문제 들어가면 여기 보면 시간이 y죠. 그 다음에 속력이 x. 그러니까 단위가 특별히 여기 안 나왔네요. 그렇죠? 안 나왔으니까 요거대로 볼게요. 속력은 시속 킬로미터로 볼 거고요. 시간은 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비. 자, 고비 일정한 겁니다. a 값이. 여기서 a 값을 구해보면 요 120과 6을 곱하면 되겠죠. 720이 되겠네요. 720. 자, 이럴 때 시속 90으로 달렸을 때 통과하는데 몇 분, 이것도 분이죠. 그치? 같은 분. 자, 90분이니까 요거를 만약에 뭐 K라고 하면요. 자, 90과 K를 곱한 것도 7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90 곱하기 K가 720 이렇게 됩니다. K는요. 0 지워지고 9로 나누면 8 되겠네요. 8. 답은 8분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7번 문제요. 자, 1에 관한 문제인데요. 알고리즘판 좀 보고 갈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요. 1이 있죠. 1을 할 때는 중요한 게 하루에 하는 일 또는 1시간에 하는 일 뭐 이런 것들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요거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 일을 문제 나온 수들의 공배수로 잡는 게 편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5대의 기계로 14시간 작업해야 끝나는 일을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요. 자, 그냥 여기서 앞에 문제를 풀어보면 앞에 배운 내용으로 5대가 있고요. 14시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보세요. 자, 그러면 70이 나오죠. 70. 그러니까 전체 일을 70으로 보세요. 전체 일. 자, 전체 일을 70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한 대가요. 5대. 예를 들어 일을 5씩 한다면 5 곱하기 14가 70이니까요. 한 대가 1시간에 1만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대가. 자, 한 대가 1시간에 1만큼 일을 하고요. 5대면 1시간에 5만큼 일을 하고 14시간 했으니까 곱해서 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대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다? 1시간에 1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요. 자, 10시간 작업하여 끝마치려면 몇 대의 기계로 일을 하면 되는지 구하시오. 자, 이거를 x라고 두겠습니다. x대라고 할게요. 자, x대라고 하면 자, x대 한 대가 1시간에 하나 하죠. 일하기 때문에 x대면 1시간에 x만큼 일을 할 수 있고요. 곱하기 10시간 이렇게 해서 끝마쳐야 돼요. 이렇게 7, 10 이렇게. 그러면 x는 바로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7대.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요. 방금 우리 정비례 반비례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미지수로 볼게요. x대라고 해볼게요. x대. 자, 기계가 x대가 있고요. 몇 시간 일하냐? y시간 일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쵸? 이거 곱하면은 한 일의 양이 나오잖아요. 몇 대 곱하기 시간 하면 일의 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체 일의 양은 고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A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냐? 곱했을 때 A로 일정합니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는 Y는 X분의 A 이렇게. 즉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X랑 Y랑 반비례 관계인 걸 알아내면은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자, 여기 x를 5일 때 y가 14니까 5하고 14를 대입해보면 a 값이 7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죠. 이렇게. 구해낸 상태에서 이제
묻는 거에 대답하면 됩니다. 10시간 작업하여 끝마치려면 겠습니다. 시간이 여기 y 값이 10이 되려면 x 값이 얼마면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x 값 구하면은 7 이렇게 나오겠죠.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우리 그 1차 방정식 활용 있죠? 활용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반비례 관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서로 다른 빈 물통 ABC에 매초 일정한 양의 물을 똑같이 넣는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각 물통의 물의 높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 중에 그래서 그래프를 옳게 해석한 것을 짝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프 3개의 모양이 있네요. 그렇죠? 기억 볼까요? 자,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서서히 증가했다고요. 니은은 급격히 증가했다. 디귿은 일정하게 증가했다. 이거 용어 보는 겁니다. 서서히 급격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 먼저 볼까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림에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요거죠. 첫 번째 요 A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A가 되는 거고요. 서서히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여기가 좀, 제 생각에는 이거 먼저 볼게요. 자, 높이가 급격히 증가한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요걸 뜻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높이가 갑자기 여기서 확 급격히 증가하죠. 그쵸? 요거는 니은이 맞아요. 예, C. 이렇게 니은은 C. 근데 서서히 증가한다가, 여기서는 이제 요거 B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어기 때문에, 국어잖아요. 용어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서서히 증가한다고 표현할까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인용을 안 써요. 근데 중학교에서 이제 국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보면요, 우리 나중에 이제 기울기라는 걸 배우거든요. 변화가 급격하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되는데, 높이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랬죠. 그러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선택이.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B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건 뭐 애매한 거예요. 용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70%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30%는 조금 안 어울리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9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이 부피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용기 ABC가 있다. 자, 부피가 똑같대요. 새 용기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울 때 보기 중에서 시간과 물의 높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짝지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는 이제 밑넓이가 작고요. 여기는 밑넓이가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채울 때, 자, 이렇게 두 개 비교해볼게요. 물을 채우면은 여기는 물 높이가 급격히 올라가겠죠. 좀 빨리 올라가고 여기는 밑넓이가 넓으니까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급격히 증가하는 거고 D급 같은 경우요. 요게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거겠죠.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증가가 잘 안 하는 거,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 증가가 잘 안 하는 거, 니은이 여기 C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간에 해당하는 게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0번이요. 다음은 같은 반 친구 4명이 오늘 배운 수 전체를 x값의 범위로 하는 정비례 관계 y는 ax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수 전체를 x값 범위로 한다고 합니다. 지민, y는 ax 그래프는 직선이야. 맞죠? 수 전체면은 직선이 나오고요. 기범. 자, a가 0보다 이거 맞는 거 동그라미 칠게요. 자, a가 양수이면 1, 3, 4분면을 지난다고. 그쵸? 이렇게 있으면 양수면은 이렇게 지나겠죠? 1, 3, 4분면 맞고요. 민수, 원점을 무조건 지나. 그쵸?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죠. 예지, a가 0보다 작으면, 자,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해. 제가 이렇게 땅이라고 그랬죠. 땅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 근데 내리막길이죠. 이렇게. 내리막길이면 x가 증가할 때 y가 뭐다? 증가가 아니라 이게 감소해야 되겠죠. 이게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거 할 때 x가 증가할 때 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여기는 증가할 때 이 부분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게 말을 한 친구 이름을 써라. 예지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반 친구 4명이 오늘 배운 0을 제외한 수 전체를 x값의 범위로 하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이다. 자, 반비례죠. 반비례니까 곡선.
이렇게 대칭인 곡선 모양이 나옵니다. 민수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져. 일단 직선이 아니죠. 그렇죠? 양수이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철수요. A가 음수이면 2, 4, 4분면을 지나. 음수일 때는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2, 4, 4분면 지나는 거 맞습니다. 영수. 원점을 항상 지나. 자, 이거 원점 안 지나가죠. 그쵸? 이 곡선입니다. 원점 안 지나가요. 종수. A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지. 자, 요 그래프예요. 땅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X가 증가할 때 이렇게 내리막길. Y도 감소하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 틀렸습니다. 오른말을 한 친구는 철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2번요. 세 점이 자, 정비례 관계 y는 2x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보면은 x좌표 y좌표죠. x가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b일 때 y가 3이에요. 자, y가 3, b 이렇게 됩니다. b는 2로 나누면 2분의 3.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바로 써볼게요. x가 c-1이고요. y좌표가 3c입니다. 그래서 y가 3c는 2의 x값이 c-1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전개시키면 우변이 2c 빼기 2가 되겠죠? 2c가로 넘어가면 3c에서 빼주면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구했죠? a값 마이너스 4, b값 2분의 3, c값 마이너스 2. a랑 c를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6 되겠죠? 더하기 2분의 3.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여기다가 3 더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9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3번요. 세 점이 반비례 관계. 자, 요거의 그래프 위의 점일 때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x가 마이너스 2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에 b는요. 여기 b 대입했을 때 5가 나오는 거죠. 5. b 값이 1 되겠네요. 1. 그 다음에요. 근데 이거 이제 반비례는 어떤 게 편하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곱한 게 5 되는 거 이거 이용하면 또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면 분수 계산이 귀찮아서 그래요. 곱해서 5. 이것도 이제 곱해서 5니까 c분의 2 곱한 게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c와 5가 자리 바꾸면 c 값은 5분의 2. c가 5분의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a가 b가 1이겠죠? 다 더하는 거니까 1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5 곱하면 되니까 여기도 5 곱하면 마이너스 25 여기는 10이죠. 2 곱하면 되니까 2 곱하면 4 10분에요. 이거 더하면 14인데 빼주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여기에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4번이요.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이다.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요 점 구하라고 했는데 그림에서 정보가 여기 있죠. 2일 때 4. 자, 2일 때 4. 그럼 a 값은 2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y는 2x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여기가 지금 a점은요. y 좌표가 주어졌어요. 3분의 16. y에 3분의 16을 집어넣습니다. 3분의 16은 2 곱하기 x 이렇게. 2x니까요. x는 2로 나눠주면 그냥 3분의 8 되겠죠? 3분의 8. 그래서 a점 좌표가 3분의 8, 3분의 16이 됩니다. 3분의 8, 3분의 16.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5번요.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 두 점 p와 q의 x좌표가 2와 마이너스 4이다. 이 두 점이 y좌표의 합이, 자, y좌표의 합이 3이라고 주어졌어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y좌표를 구해야 돼요, 각각을. 자, 구해보겠습니다. x가 2죠? 자, x가 2 집어넣으면 2랑 y좌표랑 곱해서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y는 a. 그래서 y 값이요. 나누면은 2분의 a가 돼요. 즉, 요 값이 2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똑같아요. 이번 x좌표가 마이너스 4일 때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y는 a가 되겠죠. 그래서 y 값이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a.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a가 됩니다. 이 두 값을, 자, 두 값을 더했을 때 3이 된다고 한 거예요. 이 두 개를. 풀면 되겠죠?
써보면 2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A니까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쓰면 되겠죠? 이 값이 합이 3. 이거 풀기면 됩니다. 양변에 4를 곱해서 풀겠습니다. 4 곱하면 여기는 2a 마이너스 a 4, 3, 12. a는 12.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12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6번요. 점 a, b가 정비례 관계. a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점 a, b, b-a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인가? 부호만 알아내면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정비례 관계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 a, b인데 여기 x가 0보다 크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 x좌표 요거 a죠. 요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요 x값 a가 들어가면 a가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되려면 이 y는 마이너스가 곱해졌기 때문에 음수 되겠죠. b값은 음수. a는 양수, b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b 곱하면요.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음수가 되겠고요. b가 음수인데 양수를 뺐죠. 빼면 그것도 음수 되니까 전체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어디죠?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죠. 3, 4분면 이렇게 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7번이요. 점 a, b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또 얘는 몇 사분면의 점인가? 여기 보니까 또 x가 요번에 0보다 작대요. x 들어갈 수 있는 게 a 값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 a는 음수가 되고요. 자, 이게 음수면 음수가 들어가면 음수니까 이게 전체가 양수 되겠죠? 이 결과 요게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b도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b 다시 써보면 a가 음수고요. b도 음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b분의 a 요거는 둘 다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되겠죠. 4, 4분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8번이요. 그림과 같이 점 b는 마이너스 4,0 1.5와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 위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 넓이가 18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점이 이렇게 a점이 있고 이 넓이가 18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구해내면 되겠죠? 높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밑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부터 0이니까 4가 되겠죠. 4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18. 그런데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제가 2를 먼저 나누라고 그랬죠? 짝수에 있으면 2 곱하기 높이 한 게 18이니까 높이가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암산 하도록 연습을 하세요. 간단한 것들. 그래서 높이가 9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높이가 9니까 y좌표가 9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a점 좌표가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그걸 대입하면 되겠죠. y는 9 대입하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3. 곱해서 9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죠. a 값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9번이요. 그림과 같이 점 p는 a, a고요. 이거 반비례 관계예요. y는 x분의 4의 그래프 위 두 점 b, a, b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여기서 색칠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요. 2분의 9래요. 2분의 9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단, 자, b가 a보다 더 큰 자연수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넓이가 나왔죠. 2분의 9. 자, 2분의 9가, 요 길이가요. 여기서 요 길이가 뭐냐면 b에서 a를 뺀 거예요. b가 더 크니까. 이렇게. 요 똑같죠?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고 이렇게 두 배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넓이가 2분의 9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배 해주면 이 정사각형 넓이는 9가 됩니다. 9.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나오죠. 정사각형이니까 3 곱하기 3 해야지 9가 되죠. 그래서 b-a 이 길이가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b-a가 3 마이너스 a 넘어가면 b 값이 a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요점 보면은, 요점이랑 요점이 똑같아요. 자, 두 개. b하고 a 곱한 게 여기 4랑 같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ab 곱이 4. 써볼까요? 자, ab 곱한 게 4. 그리고 여기 b가 a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요거 뭐 대입해도 되지만은,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 자연수니까 곱해서 4 되는 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b가 a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면은 a가 1일 때 4. 그 다음에 2도 없죠? 2니까 안 되고. 되는 게 1하고 4밖에 없어요. 1, 4 집어넣으면 이것도 만족을 하죠. 그래서 a 값은 1, b 값은 4가 돼서요. 더하면은 최종 답은 5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0번요. 그림은 y는 x분의 8,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요. 이것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x의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 위 두 점 A, B와 원점 O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림에 정보가 다 있고요. A, B는 x축과 평행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A점 먼저 보겠습니다. x좌표가 4예요. 여기 4면은 8을 4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요 y좌표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y가 2니까 요거 A, B가 여기 지금 x축과 평행하다고 했어요. 이 B점의 y좌표도 2가 됩니다. 요 x좌표를 구해보면 요거는 이제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죠. 여기서 보는 거예요. y 값이 2가 나오려면요. x가 요 마이너스 2가 양변에 곱하면은 x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넓이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밑변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니까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겁니다. 8. 이 길이가 8이 나오고요. 높이는 그냥 2에 해당되겠죠?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8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1번은 그림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4와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 위 두 점 A, B와 원점 O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A, B는 y축과 평행하다. 그림에 다 있어요. 그림에 정보가 다 있고요. 또 A점 보겠습니다. A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요거 2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점도요.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걸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3이 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0이니까요. 2가 됩니다. 이렇게. 넓이는 이거 2로 먼저 나눈 다음에 곱하면 3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2번이요. 그래프는 지은이와 도은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학교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니까요. 시간에 따른 거리가 있죠. 도은 있고 지은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3km가 되는 것은 출발 후 몇 분 후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3km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지점이라고 여기 K분이 지났다고 볼게요. 이렇게. K분이 지나면은 이렇게 도은이가 간 거리는 요거 Y좌표가 될 거고요. 지은은 얘의 Y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요 차이가 뭐 되는 거? 3km가 되는 요 K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은이죠. 자, 지은이하고 도은이가 직선이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이게 정비례예요. 정비례 관계 둘 다. 지은이의 정비례 이 식을 써보면요. y는 ax에 지금 알고 있는 게 요 점이 지금 41대 10이죠. 자, 41대 10 이렇게 써보면요. a 값이 넘어가면 40분의 10이니까 4분의 1. y는 4분의 1 x 이렇게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k를 쓰는 겁니다. k. 자, k를 쓰면은 k를 대입하면 x좌표에 k를 대입하면 y 값이 4분의 1k가 되겠죠. 요 값이 4분의 1k 이렇게 돼요. 요 아래쪽 구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도은을 구할게요. 도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합니다. 정비례니까요. y는 ax고요. 자, 도은은 10분의 1 대 4km. 써보면은 y가 4고요. x가 40이죠. 40a. 이때 이제 a 값 구하면은 넘어가서 나누면 10분의 1 되겠죠. 그래서 y는 10분의 1 x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k를 대입해보면 x좌표에 y좌표가 10분의 1k가 되겠죠. 얘는 10분의 1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요. 문제가 차이가 3km가 되는 거 있잖아요. 4분의 1k에서 10분의 1k를 빼면 되겠죠. 식을 이제 세워보면은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4분의 1k 빼기 10분의 1k 해준 게 3 이렇게. 자, 양변에 이거 없애려면요. 20 곱할게요. 자, 20을 곱해보면 여기는 4로 약분되면 5k 20 곱하면 2k 20 곱하면 60
그래서 나누면 3K가 60, K는 20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답은 20분 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푸는 걸 배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문제를 그냥 파악해보면, 이 상태를 좀 보면은 40분일 때, 지금 이게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면 이게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40분일 때 이 차이 보세요, 이렇게. 10km, 4km니까 6km죠, 그쵸? 40분 동안 가는데 6km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3km는 절반이잖아요. 절반이니까 얼마? 이거 절반인, 언제? 20분. 이렇게도 바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게 비례식 이용해서 바로 푸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3번이요. 그래프는 송이와 명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도서관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5km가 되는 것은 출발 후 몇 분인지 구하시오. 방금 문제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자, 송이도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정비례예요. y는 a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요. 여기 구해보면 61대 10, 여기 61대 10, 60으로 나누면은 a가 6분의 1 되겠죠? y는 6분의 1 x.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구하는 지점을 k라고 할게요. 몇 분인지를. 이렇게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 차이가 5km가 나와야 돼요. 요 y 값을 구해보면, 자, k 대입하면은 6분의 1k가 되겠죠? 6분의 1k. 명의 보겠습니다. 명의. 자, 명의의 식은요, y도 마찬가지로 ax에서 61대 4가 나와요. x가 61대 y가 4. a 값 구해보면 60분의 4가 되겠죠? 60분의 4. 자, 나눠볼까요? 나눠보면은 1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60분의 4를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도 뭐 그냥 써도 더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15분의 1이니까 y는 15분의 1, x가 관계식이 되고요. 또 k를 대입하면, 자, 여기 k 값 대입하면은 15분의 1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5가 되는 거니까요. 식을 세우면은 6분의 1k 빼기 15분의 1k가 5 이렇게 식이 되겠죠. 어차피 또 60 곱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60을 곱하면요, 10k 빼기 여기가 4k. 60 곱하면 300. 그리고 빼면은 6k가 300이 되고요. k는 6으로 나누면 50. 답은 이제 50분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비례식으로 풀어도 돼요. 요 길이가 10에서 4 빼면 6이죠. 그쵸? 6km. 60분일 때 6km. 근데 문제가 5km잖아요. 이렇게 5km 되는 거. 그러면은 여기도 뭐 6655 이렇게 되겠죠? 50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4번이요. 은진이는 학교와 집을 매일 버스를 이용하여 왕복하는데 왕복 요금이 1,300원이라고 한다. x일 동안의 교통비를 y1이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다.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정수이다. 이 금액이 하루에 1,300원이니까 x1이면 x 곱하면 되겠죠? y는 1,300x가 되는데 x가 정수래요.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선이 그려지면 안 되고요. 정수니까 뭐 x가 1, 2, 3, 4 이런 것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뭐 요거밖에 없네요. 아, 여기도 점점점점이네요. 점점점점 이렇게 점을 의미하나 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x가 1이잖아요. x1 정수. x가 될 수 있는 게 1이면 y 값이 1300. 이렇게 1일 때 1300이 나와야 돼요. 2면은 2600. 1일 때 1300, 2일 때 2600. 요거네요. 답이 뭐. 1일 때 1300인데 점점점점 있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딱 점 하나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1300 이렇게. 651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그쵸? 말도 안 되고요. 이것도 다 거꾸로 썼네요. 말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5번요. 농도가 20%인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라고 할 때 x, y 사이의 관계식. 우리 농도 정의. 자, 농도가 뭐다?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이렇게 되겠죠? 알고리즘판을 좀 볼까요? 자, 맞습니까? 자, 농도 제가 비율이라고 했어요. 비율. 정의는 소금물분의 소금.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문제 풀 때는 소금 중심으로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림 그려서 풉니다. 자, 농도의 정의가 소금물분의 소금이고요. 여기서 보면 농도가 20 그랬죠? 자, 20%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이 Xg이에요. 여기가 X. 자, 소금의 양이 Y, 소금의 양이 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도가 지금 단위가 이게 %잖아요. %를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요.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Y는 이렇게 되고, 요거 100 넘어가면 1로 가면 100 이렇게 분모로 가고요. X는 넘어가면 이렇게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100분의 20X. 5분의 1X. 약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5분의 1X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X가 5일 때 Y가 1 나오죠? 5,1. 5,1 갖는 게 이겁니다. 5일 때 1. 맞죠? 근데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범위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5, 얘도 5,1이잖아요. 5,1. 요건 틀렸죠. 일단. 안 되는 건 가고요. 요거는 20이니까 20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돼요. 이거 틀렸죠. 그럼 2번과 지금 3번이 비슷한데 보니 차이가 뒷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는 없고. 근데 우리가 이 X 이런 것들은 소금이나 소금 이런 거 다 양수가 돼야 되죠. 음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그려지면 안 돼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